박정수 씨는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로펌에서 일하느라 힘들지? 아버지가 독립자금 마련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말해. 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은 경험을 더 쌓고 싶어요. 둘째 수진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박정수 씨가 매년 수천만 원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돈 걱정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아버지가 다 지원해줄 테니까.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내 민성이는 대학교 3학년으로 장래 희망이 뮤지션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아들의 꿈을 지지하며 비싼 음악 장비도 사주고 개인 레슨비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민성아, 음악하는 게 쉽지 않다지만 아버지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봐. 아버지,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께 꼭 보답할게요. 부인 은주 씨도 박정수 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 사고 싶은데. 사. 당신이 예뻐야 내가 기분 좋지. 시아버지 박종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급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었지만 박정수 씨는 직접 모시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죠. 제일 좋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정수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박정수 씨는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들의 속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수 있겠지? 로펌보다는 사업이 돈이 더 될 것 같은데. 둘째 수진이는 미국에서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빠 꽤 부자야. 나중에 유산 받으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와, 좋겠다. 그럼 우리도 계속 친구할 수 있네. 막내 민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지원해 주시면 음악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성공 못해도 아버지 재산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부인 은주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시아버지 박종철 할아버지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수가 날 잘 모셔주긴 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몫도 정수가 다 갖게 되는 건가? 다른 손자들한테도 뭔가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3년 9월 15일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박정수 씨는 평소와 같이 회사 일로 거래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6시경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오던 대형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돌하면서 박정수 씨는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보. 은주 씨가 영안실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런 일이 어떻게. 수진이는 급히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민성이도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 아들. 할아버지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도 잠시 장례식을 치르면서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정수 씨의 회사 직원이 은주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회사 일 때문에 급한 게 있어서 사장님이 계약서에 사인하기로 했던 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지금은 장례부터 치러야 하니까. 하지만 은주 씨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회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운영해야 하나? 아니면 민호가? 민호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제 누가 맡아야 하지? 내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유리할 텐데. 수진이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너무 슬프지만 유산 정리가 복잡할 것 같아. 민성이는 형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형, 아버지가 유언장 같은 거 남겨두셨을까? 글쎄,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왜? 그냥 궁금해서. 할아버지 박종철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수가 갑자기 죽다니. 이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며느리가 다 갖게 되는 건가?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가족들의 대화 주제는 점점 고인에 대한 추모에서 재산 문제로 바뀌어 갔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나 재산 정리 말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하셔야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회사는 내가 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형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잖아. 민성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아버지 회사는 내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할아버지도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 나도 할 말이 있어.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수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참았지만 이제는 내 권리도 주장해야겠어. 할아버지, 무슨 권리 말씀이세요? 은주 씨가 당황했습니다. 이 집도 원래는 내 명의야. 그리고 정수가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하지만 그건 민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막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 몫도 확실히 해야 해. 그 순간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 씨의 유언장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가 서재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했을 거예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찾을게요. 민호가 따라왔습니다. 나도. 수진이도 합류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성이까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따라왔습니다. 나도 봐야 해. 서재에서 가족들이 함께 서류를 뒤지는 모습은 어색했습니다. 각자 유언장을 먼저 발견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민호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은주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 번호를 시도한 끝에 결국 금고가 열렸습니다. 박정수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은주 씨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같이 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봐야지. 수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은 은주 씨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회사 지분의 60%는 부인 이은주에게 상속한다. 둘째, 회사 지분의 40%는 큰아들 박민호에게 상속한다.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셋째, 강남 아파트는 둘째 딸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수진이도 기뻐했습니다. 넷째, 부산 펜션과 현금 5억 원은 막내 아들 박민성에게 상속한다.
민성이도 안도했습니다. 다섯째, 아버지 박종철에게는 월 생활비 200만 원을 평생 지급한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 200만 원? 그게 다야? 할아버지. 은주 씨가 달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정수를 키우고 사업도 도와줬는데 고작 월 200만 원? 이게 말이 돼? 하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받을 걸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할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달랬지만 할아버지는 더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살아온 80년이 월 20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민성이가 할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민성아, 너는 왜 그래?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형은 회사까지 받았으면서 할아버지 욕심이라고 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분위기로 그런 것 같은데요. 가족들 사이에 첫 번째 갈등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다들 진정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뭘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결정된 건데.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수진이가 말렸습니다. 수진아, 너도 아파트 받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받을 거 받은 사람들은 다 만족하고 못 받은 할아버지만 불만이지. 민성이가 형에게 대들었습니다. 형, 너무 차갑게 말하지 마세요. 차갑게? 이게 현실이야. 아버지가 정하신 거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구나. 할아버지. 은주 씨가 달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 각자의 방에서는 서로 다른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유산 정리됐어. 회사 지분 40% 받았어. 와, 정말? 그럼 이제 우리도 부자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불만이 많으셔. 좀 복잡해질 것 같아. 할아버지께서 뭘 받으셨는데? 월 200만 원씩 받기로 했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할아버지께서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니야? 수진이는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강남 아파트를 유산으로 받았어. 이제 팔아서 미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축하해. 그럼 우리 결혼 계획도 앞당길 수 있겠네. 민성이는 친구들과 통화했습니다. 야들아, 내가 펜션이랑 돈 5억 받았어. 와, 대박. 그럼 이제 음악하면서 놀고 먹을 수 있겠네. 그런 셈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은주 씨는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남편 유산 정리했어. 회사 60% 받았어. 오, 그럼 이제 사장님이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불만이 많으셔서 골치 아파. 시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시니까 적당히 모시면 되잖아.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할아버지는 혼자 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수를 그렇게 키웠는데 월 200만 원이라니. 이렇게 박정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가족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갈등은 유산 분배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회사 운영이었습니다. 은주 씨가 60%의 지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회사 일을 잘 모르니까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네, 엄마. 제가 법적인 부분은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호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은주 씨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야, 이 계약은 언제 체결한 거야? 아, 그거요? 급해서 먼저 처리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일일이 다 보고하면 일 진행이 안 돼요. 저를 믿으세요. 은주 씨는 불안했습니다. 지분은 자신이 더 많지만 실제로는 민호가 회사를 장악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 씨는 회사 격리 직원에게 몰래 물어봤습니다. 우리 민호가 요즘 어떻게 일해요? 민호 변호사님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하시더라고요. 직원들도 민호 변호사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요. 은주 씨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민호를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지분이 더 많은데 왜 직원들이 너 말만 들어?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법적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당연하죠.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은주 씨는 민호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한편 수진이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남 아파트를 팔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수진아, 그 아파트 팔면 안 된다. 할아버지, 왜요? 그건 우리 집 재산이야. 내가 마음대로 팔 권리가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건데요. 그래도 가족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지. 할아버지, 그건 할아버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인데. 수진이와 할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 은주 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제가 아파트 파는 걸 반대해요. 할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갑자기 팔 필요가 있어?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미국에서 살아?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어요. 결혼하려고요. 은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받아서 결정했어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신 게 내한테는 기회였다는 소리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들리기로는 그런데 모녀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민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5억 원으로 음악 작업실을 차리겠다고 했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차갑했습니다. 민성아, 5억으로 작업실을 차린다고? 네, 형. 좋은 장비들 사고 좋은 곳에 작업실 만들려고요. 그런데 그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 음악으로 돈 벌기 쉽지 않잖아. 형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아버지는 제 꿈을 지지해 주셨는데. 아버지는 돈이 많으셔서 그런 거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요? 형은 회사도 받았으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형제 사이에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박종철 할아버지는 월 200만 원에 대해 계속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병원비, 약가, 생활비. 턱없이 부족해. 할아버지,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너희들은 억 단위로 받았으면서.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정수 키우고 사업 도와준 게 없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야? 할아버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찾겠어. 할아버지, 무슨 권리 말씀이세요?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이 집
원래 내 명의야. 그리고 정수가 사업 시작할 때 내가 투자한 돈도 있어. 하지만 그건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가족? 지금 우리가 가족 같아 보여?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 권리를 찾을 거야.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안 된다고? 왜 안 돼?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면 가족이라고 하지 마. 너희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 할아버지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것도 민호가 다니는 로펌이 아닌 다른 곳의 변호사를 말입니다. 며칠 후 가족들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박종철이 박정수의 유언장 효력 정지와 재산 재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고소했어.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주 씨도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수진이도 놀랐습니다. 형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홀대해서 그런 거 아니야? 민성이가 말했습니다. 민성아, 너는 왜 할아버지 편을 들어?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일리? 아버지가 유언장으로 정해놓은 건데 뭔 일이야? 유언장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 할아버지도 권리가 있으시고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민호는 할아버지의 소송 때문에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소송이 벌어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와. 그럼 할아버지와 합의하는 게 어떨까? 은주 씨가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데요? 더 많은 돈을 원하시는 거겠지. 얼마나 더 드려야 할까? 글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그럼 1년에 6천만 원씩이네. 부담스럽네. 민호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더 많이 날릴 수도 있어.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일단 할아버지와 대화해보자. 하지만 할아버지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합의하자고? 늦었어. 할아버지,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항상 가족으로 생각했죠. 거짓말 하지 마. 너희들 속마음 다 알아. 할아버지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에 할아버지를 그저 부양해야 할 의무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소송까지 가실 건가요? 그래.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결국 가족들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일 법정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는 할아버지 박종철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고 다른 쪽에는 며느리 은주 씨와 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다니.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고 박정수는 원고 박종철의 재산적 지원 없이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원래는 원고 명의였습니다.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원은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이었고 법적 채권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가족 간의 도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의 성격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는 35년 전 박정수 씨가 사업을 시작할 때 5천만 원을 지원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액이었습니다. 이 5천만 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수익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할아버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난 후 가족들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난 것 같은데. 은주 씨가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길 수도 있겠어. 민호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유산을 나눠줘야 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민호가 답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수진이가 반발했습니다. 법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이때 민성이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뭐라고? 민호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너무 홀대한 게 맞아요. 민성아,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 받을 거 받아놓고 할아버지만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유언이었잖아. 유언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가족들 사이의 분열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성이는 정말로 할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지지해요. 민성이, 고맙다. 할아버지가 받으셔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성이의 배신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민성이 한편, 은주 씨와 민호, 수진이가 다른 한편으로 나뉜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박정수 씨가 생전에 아버지 박종철에게 빌린 돈이 더 있습니다. 뭐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10년 전 회사가 어려울 때 박종철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차용증이 존재했습니다. 이 돈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현재 5억 원 정도 됩니다. 은주 씨는 그런 빚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보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네. 여기 차용증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히 더 많은 유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도 할아버지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유언장보다 법적 채권 관계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변호사로서도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합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받을 걸 다 받을 거야. 할아버지, 얼마를 원하세요? 우선 빌려준 돈 5억 원부터. 5억 원요?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그것도요?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계속 살 권리도. 할아버지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많아? 내가 정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게 많아? 하지만은 무슨, 내 권리야. 결국 세 번째 재판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종철의 채권을 인정한다. 박정수의 유산에서 우선 변제하라. 또한 월 생활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할아버지가 5억 원의 빚을 받게 되고 월 400만 원씩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은 다른 가족들이 받은 유산에서 나누어 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은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 원을 어디서 구해? 민호도 걱정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일부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경영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수진이도 아파트를 팔아서 일부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미국 이민 계획이 틀어졌네.
민성이만 다행히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다툼이 끝난 후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해. 하지만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만족하세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만족하다니? 당연한 걸 받은 거지. 당연하다고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당연해요? 가족?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할아버지와 민호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아요? 왜? 불편해? 불편하죠. 서로 고소까지 했는데. 그럼 너희가 나가든지. 이 집이 아버지 집이라고요? 법원에서 내 거주권을 인정했어. 정말로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은주 씨는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겠어요. 엄마,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혼자 살아야겠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은주 씨와 민호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두고 미묘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점점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고, 은주 씨는 그것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민호야, 중요한 결정은 나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잖아. 엄마, 그런데 너무 자주 상의하면 일 진행이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대주주잖아. 지분은 엄마가 많지만 실무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모자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미국 이민을 포기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할아버지 빚을 갚느라 자금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수진이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이민 계획이 늦어질 것 같아. 얼마나 늦어져? 몇 년은 걸릴 것 같아. 몇 년? 그럼 우리 결혼은? 그것도 연기해야 할 것 같아. 결국 남자친구는 수진이를 떠났습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수진이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인생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민성이만 홀로 승리했습니다. 할아버지 편을 들어서 별다른 손해 없이 자신의 몫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가족들과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민성이 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됐어. 민호가 원망했습니다. 제 탓이에요? 형들이 할아버지를 홀대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 할아버지를 홀대했어? 평소에 어떻게 대하셨는지 돌이켜보세요. 너도 마찬가지였잖아. 저는 달랐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진짜 존경해요. 민성이의 말에 민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존경? 할아버지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형이야말로 회사 지분 받아놓고 할아버지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형제 간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가족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서 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성이가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이겼지만 외롭네. 할아버지는 승리의 대가로 가족들과의 관계를 모두 잃었습니다. 은주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민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은주 씨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목까지 잃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가족까지 잃어야 하나?
민호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 꿈은 포기했고 결혼 계획도 백지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수진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민성이는 음악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어색한 관계 때문에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 민성이도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민성이가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연락을 받고도 선뜻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민성이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있어? 가족이잖아요. 가족? 할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시대요. 어쩔 수 없죠. 나이도 많으시니까. 병문안은 안 오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만 은주 씨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비슷했습니다. 할아버지 상태가 어떤데? 심각해요. 가족들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수진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성이 혼자서 할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성아, 다른 사람들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민성이도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 할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민성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안 왔구나. 할아버지, 괜찮다. 내가 예상했던 일이야. 할아버지는 쓸쓸해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쓴 것입니다. 민성아,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새로 썼다. 왜요? 나를 끝까지 돌봐준 건 너뿐이야. 할아버지, 내 재산은 모두 내게 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다른 가족들도, 다른 가족들, 그 사람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어?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성이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정에서 받은 5억 원과 매월 받는 돈, 그리고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장례식에는 민성이만 참석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 민성이 혼자서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민성이한테? 그럴 리가. 확인해봐. 정말로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민성이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민성이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5억 원과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치면 약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민성이가 제일 부자가 됐네. 민호가 씁쓸해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를 끝까지 돌봤으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아버지를 돌봤어야 했는데. 수진이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재 박정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의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은주 씨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호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가족의 화목도 잃고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민호는 회사에서 성공하고 있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돈은 벌었지만 가족은 잃었어.
수진이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지만 예전의 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 인생이 달랐을 텐데. 민성이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지만 가족들과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날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최근에 가족들은 명절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작년 추석에 은주 씨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바빠서요. 민호가 핑계를 댔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성이만 왔지만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일찍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아니구나. 은주 씨가 혼잣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정수 씨의 3주기 때도 가족들이 따로 차례를 지낸 것입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아셨어요? 각자 혼자서 묘소를 찾아와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회사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민호가 회사를 팔겠다고? 네, 대기업에서 인수 제의가 들어왔대요. 은주 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럼 나와 상의도 없이? 대주주이신 어머니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죠. 하지만 민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를 팔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갑자기 왜 팔려고 해? 회사 운영이 힘들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계속 얽혀있기 싫어요. 가족들과 얽혀있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와도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은주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우리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엄마도 매각 대금 받으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민호의 제안에 은주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수진이는 최근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아파트를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져. 수진이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냉정했습니다. 누나, 저도 여유가 없어요. 민호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더더욱 도와드릴 수 없어요. 민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요? 나도 회사 일로 바빠서. 결국 수진이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민성이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부유해졌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이용한 건 아닐까? 정말로 할아버지를 사랑해서 돌본 건가? 아니면 유산을 노리고 한 건가? 자신의 동기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성이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10억 원을 모두 잃었어요. 뭐라고?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기였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모두 날린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성이는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천벌이야.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은주 씨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자업자득이잖아요. 할아버지 유산으로 떵떵거리더니. 수진이는 동정했습니다. 민성이도 불쌍하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됐어.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 가족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박정수 씨가 평생 모은 재산과 화목한 가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매각될 위기에 처했고 가족들은 각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이렇게 됐어.
은주 씨가 한탄했습니다. 최근에 은주 씨는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을 수 있어요. 이해관계요? 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든 게 아버님을 통해 해결됐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각자의 욕심이 드러난 거죠. 상담사의 말에 은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랬네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모든 게 안정적이었는데 남편이 없어지니까 각자 살 길을 찾으려고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누군가 용기를 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해요. 은주 씨는 가족들에게 화해를 제안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일 후 은주 씨는 가족들에게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엄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와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는 바빠요. 민호가 거절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성이만 제가 갈게요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은주 씨와 민성이만 만났습니다. 민성아,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말 화목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그렇지. 아버지가 있을 때는 돈 걱정도 없었고, 서로 싸울 이유도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가 아버지한테만 의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아버지의 돈으로 각자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서로 경쟁하게 된 거죠. 모자는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성아, 솔직히 말해줘. 너 할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할아버지 편 들었어? 민성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역시.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돌본 거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장 많이 받았잖아. 네. 그런데 그 돈 다 잃었어요. 사기당한 거? 네. 욕심을 부렸다가 천벌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성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글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잖아요. 형도 누나도 저를 배신자로 보고 있고,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민성이의 말에 은주 씨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